토어제 해제 이후 해당 지역과 그 외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서울 부동산의 전망은 어떨지 알아봅니다. 이재원 기자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강남과 마포구와 성동구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는가 하면 그 외 지역은 거래가 뚝 끊기는 등 양극화 현상이 극심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국제 교류 복합지구 대부분의 단지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면서 실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토지의 전격적인 해제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격적으로 해제를 했는데 해제된 지역이 어떻게 된 건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잠삼대청, 이제 강남구의 삼성동을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기존에 묶여있던 한 300곳 정도 되는데요. 그 다음 지도 보여주시죠. 자, 빨간색 부분은 그대로 나머지는 다 풀리고 이 빨간색 부분만 유지가 됐습니다. 해제가 된 이유는 뭐고 이렇게 유지가 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힌 건 일단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그동안 계속돼 왔다. 쉽게 말해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규제로 인해서 쉽게 못 팔았다. 사실 이런 직접적인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규제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래량도 줄고 뭐 시장에 맡겨놓은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해제 이유가 있었다고 일단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유지된 것은 왜 유지가 된 거죠? 다 풀어주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이 토어제 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투자 목적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모두 다 풀어주면 투자자들이 엄청 몰려들어서 집값이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고 상승폭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이제 일종의 규제가 남아있는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임박해 있거나 아니면 개발이 좀 계속 진행될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좀 문제도 있냐면 재건축이 막 임박해 왔는데 투자자들이 와서 집을 사면 소유권 구조가 또 달라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조합원들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개발이 임박해 있는 지역은 뭐 이런 규제를 계속 남겨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거론이 되어 왔는데 시기가 좀 뜬금없다. 발표한 시기가 좀 뜬금없다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투기나 투자 수요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 중에서 특히 그러니까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이 아직 집값이 불안한 상황인데 지금 풀어줄 이렇게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그리고 시점이 맞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시장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것을 한 달 전에 언급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벌써부터 막 들썩였단 말이죠. 한 달 전부터. 맞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되자마자 뭐 해당 지역은 2, 3억씩 호가가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강남 지역 실제로 올라갈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호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집값 오르겠네 이런 기대를 먼저 하니까. 그래서 뭐 2, 3억씩의 호가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상승하고 있는데요. 관건은 뭐냐면 그렇게 오른 호가를 누가 살 거냐 이 문제겠죠. 과연 시장의 수요가 충분하냐 관점에서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수요가 이렇게 호가가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고 그게 또 매매 거래가 되면서 집값에 실제적으로 가격이 오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호가가 오르게 되면 주변에 좀 퍼지지 않을까. 풍선 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꽤 있습니다. 물론 기대를 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시장이나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호가가 오른 건 뭐냐면 공급 측면에서 가격이 오르는 거죠. 이 가격을 사줄 만한 충분한 수요가 있는가를 저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규제가 해제된 지역은 대부분 투기과열 지구거든요. 근데 지금 투기과열 지구에서 투자자들이 집을 사는데 투자자들 중에서 특히
2주택자 이상이 여기서 아파트를 사면요. 취득세를 9% 이상, 8% 이상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런 규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 규제가 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규제들이 다 없어지지 않는 한 이렇게 일부 규제가 해제된다고 해서 시장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가격의 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파급 효과는 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풍선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른바 얘기하는 그 지금 강남구 일대랑 한강을 주변으로 한 한강벨트 이쪽은 조금 영향을 좀 받고 외곽 지역은 좀 덜한가 뭐 이런 목소리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일부의 거래가 되고 또 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능성이 되게 낮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수요인데 지금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죠. 뭐 여기서 또 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시장에 또 다른 수요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러기에도 제한적이죠. 지금 가계부채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 절대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지금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 중인 14곳은 지금 유지를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해제를 한 곳이 또 있습니다. 300곳 외에도. 네. 어떤 곳이냐면 신통기획 서울시가 지금 밀고 있는 곳이죠. 네. 거기는 6곳을 지금 이번에 전격 해제했고 네.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금 해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곳이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신통기획과 관련돼서. 일단 그 왜 신통기획을 그렇게 했는데 왜 해제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통기획이라는 걸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본질적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개발에 대한 완화라든지 어떤 정책에 대한 수혜가 되면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이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이 오히려 속도가 늦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서울시에서 일부 지역을 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면서 좀 시장을 거래도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편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는 게 지금 강남 중심에 해제된 곳과 좀 다르게 신통구역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아파트가 아니라 그렇죠. 뭐 빌라라든지 다가구 주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과연 시장에 영향을 줄까? 이것도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결국 수요인데요. 수요 중에서 부동산 수요는 독특하게 투자 수요와 실수요로 나눠지는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실수요자들이거든요. 실수요자들이 가게에서 빚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니까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통지역이라든가 재개발 지역에 선정된 그런 지역들은 주거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수요가 또 들어오기는 증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해제를 해놓고 나서 끝 마무리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좀 모니터링을 정밀하게 해서 과도하다 싶으면 재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부작용이라든지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신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나오면 이걸 믿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규제 완화한 다음에 꼭 나중에 시장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면 또 다른 정책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뭐냐면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믿고 내 집 마련해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야지 이런 어떤 시장의 신호를 못 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실은 신뢰 확보인데 이번 정책을 보면 그런 신뢰 확보에 조금 미진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멘트나든지 어떤 발언을 하면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광수 대표님과 함께 토제 관련돼서 해제와 관련돼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주택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반대로 하죠. 집값이 오를 때만 불안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거든요. 무리하게.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장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의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고 그럼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점이 온다. 그런 시점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렇게 시장의 변화가 일어났냐면
최근에 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7월 달, 8월 달에 가장 많이 증가할 때는 그렇죠. 거의 9천 건 이상 거래됐거든요. 근데 이미 3천 건 이하로 줄기 시작했고 이제 2천 건 이렇게 줍니다. 그건 뭐냐면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고 이 집을 예를 들어서 감당해낼 수 있는 유효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집값은 하락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런 시기가 이제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그런 시점에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값 하락기에 내 집 마련 꼭 하시는데 지금부터 구체적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결국 기회는 준비된 자한테만 온다. 네, 지금까지 광순호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개발 여지가 있는 곳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는 토제 해제 이유를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효과가 감소한다고 연구 용역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거래가 침체됐다고는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이제 서민들은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올라버렸습니다. 서울시의 토제 해제가 집값 상승의 트리거가 될지 부동산 시장에 안정적인 활력을 넣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